오늘 글로벌 시장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에선 축제가 벌어졌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야말로 찬바람이 쌩쌩 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신기하죠? 한국 증시는 뜨거운 열기 속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미국 기술주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같은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파란불로 뚝 떨어졌죠. 이 극명한 온도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모든 혼란의 배경에는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이 어떻게 두 시장을 정반대 방향으로 밀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들은 다 올랐는데 유독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죠. 네, 바로 WTI 원유입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주인공, 아니, 어쩌면 빌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세요. 하루 만에 배럴당 2.26달러가 올랐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숫자 같지만 사실상 나비 효과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겁니다. 이 유가 상승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왔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중동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로 유가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렇죠. 바로 물가 걱정, 즉 인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은 일단 몸을 사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딱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중동이 불안해지니까 기름값이 뛰고 다들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니까 결국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이 연쇄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시비는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죠. 똑같은 위기였는데 왜 어떤 시장은 이걸 기회로 삼고 어떤 시장은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그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역시 미국 기술주 시장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기술주는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소식에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스닥이 저렇게 크게 빠진 건 시장의 공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실제로 언론에서도 유가가 5%나 폭등해서 뉴욕 증시를 짓눌렀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좀 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런 위기 속에서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조용히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던 M7 같은 대형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헬스케어나 새로운 성장주, 이른바 H5 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보인 거죠. 투자자들이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이쪽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글로벌 악재라는 똑같은 파도를 만났는데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치 한 배 안에서 한쪽은 파티를 하고 다른 한쪽은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세요. 의료정밀, 화학 같은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버티는 소위 경기 방어주로 불리거든요.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종목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정말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서는요, 증권이나 금융업처럼 경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업종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시장의 상승이 그렇게 건강하지만은 않다는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쏟아지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사상 최고치라니. 대체 누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식을 막 팔아치우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사들인 겁니다. 시장을 그냥 떠받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학개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은 위험을 피해서 떠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싸다, 기회다 하면서 과감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참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시장 앞에 이제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지금의 이 불안한 균형을 어느 쪽으로 무너뜨릴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좀 볼까요? 수요일엔 미국 원유 재고, 그리고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가 발표되고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남아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본은행과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특히 이번 한국 GDP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상승세가 정말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의 힘으로만 올라온 건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전 세계를 덮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일까요? 그 답의 힌트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며칠 안에 그 방향이 드러나겠죠?